예, 안녕하십니까. 시아파입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영 안 좋아요. 어제부터인가? 뭐 가끔 목감기 걸리니까 코도 자꾸 맹하게 막히고 좀 안 좋네요. 오늘은 특별하게 항상 특별한 이야기는 잘 없지만 오늘은 그래도 비트코인 1억 이거 잠깐 찍었잖아요. 그죠? 아이고 한 4년, 3년 전에 막 7천, 8천 이럴 때 1억 갈 줄 알았다가 그때 꼬라박고 막 2,500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반감기 때는 1억을 찍고 또 모르겠네. 그죠? 어떻게 될지. 1억 찍으니까 마음이 심란해요. 하드월렛 있다가 2개 시파이 업체 맡긴 거 1개 총 3개 3억이네. 3억 달린 거네. 하루 인베스트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 근근히 나오는 그 소식들 보니까 초창기부터 별로 안 좋았다 하대. 초창기부터 부실했다 하더라고. 어떻게든 고객들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지. 그 유혹이라든지 마케팅 이런데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델리오는 별 소식이 안 나오는데 거기도 별반 다를 거 있겠나 싶어요. 참네. 그래도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비트코인 다 읽어먹고 한 1년, 2년 동안 또 열심히 모았거든. 전에 가지고 있는 물량에 비해가는 참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 이야기 조금씩 하거든. 하는데 내 친구들은 아예 말을 못하고 내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걸 아니까 한 친구는 화도 내고 그랬거든. 내 앞에서 다시는 비트코인 이야기 하지 마라 하면서 나는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이 비트코인과는 무관하게 살 수 있다 하면서 화를 냈었는데 어제 아래 모임에 떡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거지. 뭐를 말하고 싶고 묻고는 싶은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무슬쩍 비아냥거린다 그래야 되나? 아이고 돈 벌었겠네 하는 그런 뉘앙스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을 운을 띄우던데 속사정은 모르지. 내가 하드월렛 있는 거 다 날리고 시파이 있는 거 묶이고 이런 건 모르지. 이런 고통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어. 참 환장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소에서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거래소에 둬야지. 왜 하겠습니까? 뺀다고 또 우양우양 하다가 또 그럴지도 모르겠고 내가 빼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놔두고 내가 업비트하고 빗썸에 나눠가지고 계속 사서 모았거든. 하다가 지금 1억대 찍고 나니까 또 여기서 내가 유의미하게 돈을 또 어떻게든 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계속 사서 모으는 게 이게 뭐랄까노 좀 1억이라는 방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4년 5년 동안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고 새로 진입한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단서를 두고 원래 코빗에 내 계정이 있었는데 코빗에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내가 지금 1억대에서 비트코인을 용기 있게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볼까 싶어가지고 코빗 계정을 다시 열어가지고 지금은 코빗에서 비트코인을 평단가를 1억으로 딱 맞춰가 평단가를 1억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코빗에서 또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지. 앞으로 5년 정도 두고
내가 월급쟁이로서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간다면 1억대에 내가 진입을 했다가 이제 뭐 가격이 또 올라갈 때는 또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지 하다가 또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한 4, 5년 했지만 이 가격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춘다는 게 진짜 무의미하더라니까 이게. 무의미하더라니까요. 비트코인을 얼만큼 신뢰하고 내가 어떤 가격대에도 살 수 있고 또 어떤 가격대에서는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되더라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 코비드에서 모아가는 거는 내가 만약에 월급을 타서 만약에 코빗에 뭐 50만원이면 50만원,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내가 입금을 해서 비트코인을 산다면은 이제는 반만 살라고요. 50%만. 50%는 사고 50%는 현금을 놔두고 다음에 또 하면 또 그 금액에서 50%만 사고 50%는 현금으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때 한 4, 5년 동안은 한 5년 동안 초반에는 막 너무 집중 마라카노 그냥 무조건 샀거든요. 뭐 대출 내가도 샀보고 그냥 하루 만에 다 샀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힘들더라고 이게. 하락장일 때는 더 할래 없이도 그렇고 상승장일 때는 막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살 가격같이 막 이래 느껴지잖아요. 연일 막 공공행진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어떤 가격대는 또 맞지만 또 어떤 가격대는 또 틀리거든.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상승장이기는 하지만 내 주위를 이래 보면 이 상승장인데 감이 못 들어가거든. 감이 못 산다니까요. 지금 내 주위를 봐도 이게 끝났네.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는 끝났네. 너무 올랐네. 막 이게 지배적이거든. 개인들은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저나 뭐 지금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참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공부하고 좋아하고 또 신뢰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가격대에도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사는 대신 길게 지켜왔으면 비트코인을 길게 지켜와보고 이제 사모아 같은 분들은 작년 재작년 때 유의미하게 많이 사모으셨겠지. 지금 이 가격대도 사모으신 하겠지만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도 있죠. 근데 편안하게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한 4, 5년, 5년 정도 보고 사서 모아가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현금을 한 반 정도 놔두고 이제 뭐 또 재작년 막 7천만원, 8천만원 찍었다가 연일 하락할 때 있었잖아요. 연일 막 몇 개월 동안 막 거의 1년 동안 계속 깨졌잖아. 계속 내려가고 더 내려간다 싶으면 더 내려가고 설마 더 내려가겠네 싶으면 더 내려가고 이런 위에 보면 저같이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앞으로 5년 안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거든.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있다면 정말 뭐 저 같은 비트코인 애들한테는 또 다시 못 올 기회가 또 오는 건데 그걸 대비해 가지고 현금을 한 반 정도는 보유를 하려고 뭐 2022년이나 이럴 정도로 막 그런 폭락장이 또 올까 싶은 생각이 또 드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제가 아는 자산 중에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자산이라 가지고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집중 투자가 되게 되네요. 지금 뭐 모르고 이럴 때는 엄청나게 분산 투자하잖아요. 뭐 분산. 근데 이게 분산 투자라는 게 진짜 돈 많은 슈퍼리치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한테는 분산 투자가 별 의미가 없어요. 저도 분산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보면 어느 한 종목이나 어느 거에 상승하면 또 어느 종목이 또 깨져요. 이게. 내가 옛날에 그 투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볼 때 피터 린치인가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계신데 그분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르면 분산 투자한다. 근데 알면 집중 투자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건 진짜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근데 비트코인만큼은 다른 자산에 비해가 제가 그래도 제 스스로가 봐도 많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나마 많이 아는 자산이라서 안다고 하면 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자산 중에는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 기준점으로 해서 또 시작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주위에 지금 1억대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없으면 기회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1억대부터 시작해서 또 모르지. 또 몇 개월 뒤에 또 50% 이상 떨어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50% 이상 오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길게 보고 그냥 큰 욕심 안 내고 그냥 적금한다. 지금부터 모아가는 1억 평당가 1억에서의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진짜 정직한 적금, 인플레이션이 적용되지 않는 적금. 그죠? 지금 내 자산을, 내 가진 돈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대로 가치를 5년 뒤에 10년 뒤에 이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자산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10% 올랐니, 한 달 만에 30% 떨어졌니, 이런 거는 저한테는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사 모으는 걸로. 그래가 고민 열고 요래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위 분위기 보면 알거든. 주위 분위기 보면. 일반 개미들은 감히 지금 못 사지. 못 산다니까. 그래서 남들이 안 사니까 나는 산다. 이런 생각으로. 더 올라가 보면 진짜 그때는 진짜로 그냥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격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또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좋지. 싸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싸니까 좋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뭐 올라가니까 좋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주식 투자할 때도 그랬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도 우량주나 뭐 좋은 주식은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좋고. 네, 주식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로. 주식 시장에도 한 애법이 있었는데 주식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요즘 모빅 코인 관련해서는 요즘 또 가격이 또 지지부진하잖아요. 항상 이렇더라고.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모빅은 지지부진하든지 내리고, 작년에 비트코인이 뭐 주춤주춤하고 희발이 없을 때는 모빅은 뭐 하늘 모르고 막 지솟고. 그게 아직 모빅코인이 이제 생태계가 아주 초창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코어충도 아직까지는 두텁지 않고, 아직 그 구심점은 강한데 아직 생태계 확장이 아직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움직이는 그 구매자와 그리고 판매자가 이제 아직까지는 소수인 거죠. 소수니까 아직 신뢰도 아직 탄탄하게 아직 덜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모빅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거지. 또 작년에 비트코인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또 모빅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막 흔들흔들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작년에 락업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호주에서 호주 모빅 뭐 락업 해가지고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의 그 모빅을, 그래가
총 400만 개를 배포했는데 160만 개를 락업을 거셨잖아요. 그리고 또 2차로 이번에 또 락업을 하신다 그러던데 이번에는 좀 참여를 할까 싶어요. 작년에는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비록 오 작가님이 장시자고 에어드랍 하긴 했지만 뭐 하도 넣었다가 뜯기고 10파이 넣었다가 뜯기고 이러니까 이거 뭐 이 트라우마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뭐 맡긴다는 게 불안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뭐 굳이 또 서울까지 가가지고 또 이자 욕심 낸다고 그런 거 이자 욕심 내가지고 막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딱 그때가 또 그래서 참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조금 참여를 할까 싶어가지고 좀 어차피 제가 이 생태계 모백 생태계로 인해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이 생태계가 확장되어지는 거에 내가 큰 뭐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행사에 조금이나마 참여를 하는 게 하고 이 신뢰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뭐 물량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서울에 한번 가볼까. 제가 신청을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락업을 해가지고 5년 뒤에 이제 그에 대한 보상도 받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생태계 초창기니까 아직까지는 좀 가격대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하니까 오 작가님이 생각에는 방법이긴 것 같기도 하고 전부터 미리 계획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5년 락업이라는 게 길잖아요. 5년이란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이번에 또 얼마나 락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배포 수량의 거의 한 반 이상이 락업이 되면 락업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생태계가 지금 확장을 나가고 있잖아요. JTBC로부터 시작해서 도닥 프로젝트 또 뭐 한양대학교에서 또 하는 한양대 맞나요? 한양대에서 하는 또 오비커 또 그 교육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서 이제 컨택도 들어오고 이 생태계가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가는 지금 첫 시작인데 이게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는다면은 모르겠어 5년 뒤에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락업이 풀리면은 또 많은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오겠죠. 5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수익 실현도 하고 자기 본인의 뭐 라이프 스타일도 좀 바꾸고 막 가격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5년 동안 견딘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5년 뒤에 그 물량이 쏟아졌을 때 가격이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는 이 생태계가 얼만큼 확정되었고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5년 안에 호주뿐만 아니고 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이 생태계가 얼만큼 확장되고 얼만큼 신뢰도가 넓혀졌는가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가 만약에 5년 뒤에 200만 개 락업이 풀린다고 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도 똑같잖아요. 여러 가지 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해킹 사건에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묶였는 게 그 비트코인 물량이 10만 개, 20만 개씩 풀렸을 때 가격이 어떻게 요동칠까라는 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모빅도 똑같은 것 때문에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가 5년 뒤에 한 200만 개에서 250만 개 정도의 모빅이 락업에서 풀렸을 때 얼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 250만 개 같으면. 200에서 250만 개가 락업이 풀리면, 의외로 많은 충격이 있겠지. 있겠지만, 그만큼 또, 바다가 넓어졌겠죠.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어디 어떤, 생태계가 어떤 호수라면, 한 5년 뒤에는, 큰 큰 강이나 바다로 진입하기 전, 이 정도까지 확장되어 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때 되면, 그걸 다 바다쪽에 그 충격을 다 흡수를 하겠죠. 그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기 전이니까. 그러면 또 어느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또 5년 뒤에 성장을 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모빅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크게 워낙 이쪽 계통으로는 사기도 많고, 워낙 그게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가 다는 아니지만, 이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좀 오 작가님 말처럼 말이 잘 안 되거든. 근데 그게,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이 된 것처럼, 모빅도 차츰차츰 기존 어떤 이 중앙으로 이렇게 국가나 기업의 중앙으로 이렇게 스며들수록 그 충격은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하고 지금 자꾸 가격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그냥 그래요. 그냥 가격 너무 1년 가까이 1년 동안 너무 급하게 성장한 그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1년 가까이 너무 급하게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 생태계라서 코어층이 단단할지 몰라도 그 신규 진입자들이 막 이렇게 모빅 생태계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대는 맞거든. 20만원, 30만원대라는 게. 20만원대 이런 게. 1년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서, 내가 불과 한 반년 전에, 7, 8개월 전에 샀으면, 4,000원대, 만원대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지금 20만원대면, 너무 부담된다라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거고. 제가 만약에 모빅, 오 작가님 방송이라든지, 데퍼스 방송이라든지 이걸 꾸준히 보지 않았다면, 않고 만약에 그냥, 모빅 체인을, 모빅 생태계를 봤다면, 일단은 겁나겠지. 일단 두렵고, 거래소에도 상장도 안 돼 있고, 또, 종유지갑도 공부해야 되고, 종유지갑 개념도 잘 모르고, 만약에 그런다면, 뭐가 어렵잖아. 기존 금융 시스템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턱들이 많거든. 이렇게 모빅 체인을 내가 딱 받아들이기에는. 비트코인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모빅코인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게 주위에 알리는 사람이 주위에 많잖아요. 보면, 모빅 생태계 보면 똑똑하시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 내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젊으시고 똑똑하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주위에 알리고 있고, 저도 막 알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꿀떡한데, 이게 잘 그걸 못 했거든. 사람들 말을 잘 못 해가지고. 이게, 있어빌리티하게. 있어빌리티하게. 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되고 하는데,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호기심이 많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호기심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거든. 잘 속잖아요. 귀 팔랑팔랑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 저도 약간 귀가 얇은 편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의심이 없다는 게 일단 큰 문제더라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단지 가격만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모빅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조금 많지만 이 생태계가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 생태계가 딱 구현이 됐다. 지금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하면 비트코인하고 똑같잖아. 그냥 지구 반대편으로 그냥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그냥 휙휙휙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기업이 어떤 기업이 올해 지금 제가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JTBC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까도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 오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룡기업들 중에 누가 이 모빅 체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선점을 해서 모빅 코인을 활용한 어떤 이 비트코인 현상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누가 참여를 용기를 내서 할까? 이게 제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확 와닿는 거는 뭐냐면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 모빅은 비트코인하고 똑같거든. 똑같은 주소 체계가 있어요. 주소 체계라요. 그냥 비트코인 주소로 그냥 모빅 보내면 보내지고 하거든. 근데 이제 불러들이는 웹은 틀리지. 불러들이고 읽어드리는 그 웹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틀린데 똑같은 주소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 주소 체계를. 그렇다면은 모빅 생태계를 이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뭐 많겠죠, 그죠? 여러 가지 뭐 이더리움이 했었던 여러 가지 NFT, 뭐 디파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모빅에 올라가면 비트코인에 mek 올리는 거거든. 똑같은 거거든. 그건 내가 딱, 이거는 진짜, 귀에 확 꽂히더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하기에는 부담되잖아요. 비트코인 위에다가 레이어 2를 올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하면은 솔직히 좀 부담되거든. 근데 모빅 위에는 되거든. 쉽잖아. 모빅 위에다가 뭐 어떤 사업을 올리면 모빅까지 준다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모빅도 받고 자기 사업도 하고 나중에 이게 딱 안정화되고 딱 정착을 하면 비트코인을 바로 또 붙여갖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중에 뭐 하지만 뭐 10개 중에 뭐 한두 개 살아남으면 다행이라 가던데 하여튼 그래서 모빅 생태계가 앞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들이 올라갈지가 관전 포인트고, 또 어떤 공룡 기업이 이 모빅 생태계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선점을 할까, 그게 또 관전 포인트고. 그 전에도 오 작가 말씀하신 이왕이면 우리나라 기업이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또 아니더라도 뭐 어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더라도 뭐 어때. 아니면 이왕이면 우리나라 기업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좀 약간 경직돼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이 변화에서 이게 시대가 변하고 이럴 때는 좀 따라가주면 좋은데 항상 이럴 때 우리나라가 약간 주춤하는 게 있더라고. 약간 뭐라 그러지?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이 현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아. 자꾸 이제 국가 눈치를 자꾸 보는 거고.
오히려 이제 국가에서 오히려 또 이렇게 이쪽 사업 쪽 분야를 조금 좀 키워주고 좀 이렇게 바라봐주게 봐주고 이러면 좋을 건데 뭐 옛날 그런 시선으로만 보는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아, 감기 들어가지고 목이 뭐 상기니까 좀 그렇네요. 아니, 오늘은 그냥 별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는데 항상 제 영상은 그렇잖아요. 별로 뭐 크게 주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비트코인 1억 찍었던 기념으로 저도 영상도 남기고 또 1억부터 새로 모아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저 같은 셀러리맨이 1억부터 1억 찍었는 비트코인이 이 시점에서 새로 진입해가 갔을 때, 모아갔을 때, 여윳돈으로 조금 모아갔을 때, 한 5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제 스스로 자가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했던 그런 투자 가오들이 많잖아요. 그냥 막, 빚도 내고, 그냥, 분할 매수도 안 하고,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사고 올리는데, 지금은, 50%는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걸로. 아무리 사고 싶다 하더라도. 그러다가 진짜 매력적인 가격대가 또다시 한번 온다 싶을 때, 50% 모아놨던 거를 한번 또 과감히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투자 방법으로 앞으로 5년을 이렇게 플랜을 짜보려고 업비트하고 비스에 있는 거는 그냥 뭐 놔두고 그냥 뭐 없다 셈 치고 컵이 돼서 이제 조금씩 모아갑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지는 저기 좀 겁나지. 정말 겁나지. 저는 근데 지금은 소액이라서 소액씩 모아가는 거라서 업비트하고 비스면 아예 안 먹거든 제가 이제. 근데 나도 아프고 그냥 진짜 하나도 없이 고비에서 처음으로 모아간다라는 비트코인도 내가 지금 올해 처음 알았다. 1억 되는 건 내가 처음 알았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모빅도 모빅코인은 저한테는 은인이죠. 은인. 삶의 완전 벼랑 끝까지 갔다가 모빅을 내가 다시 941생 해가 진짜 우리 집에 식구들하고도 그래도 희망을 한번 다시 꿈꿀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니까 저한테는 큰 복이죠. 복이기도 한데 또 앞으로 지켜봐야죠. 모빅코인도 모빅 생태계가 어떻게 확정되고 커질까. 내가 어떻게 예측하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내 역량 밖이니까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응원도 하고 또 프로젝트에 뭐 락업하는 행사라도 참여도 하고 여기 뭐 다른 행사들도 많긴 많은데 제가 잘 가지를 못해요. 제가 또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니까 주말 아니면 또 시간 내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그 모비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 작가님 그 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책을 보면 저도 지금 인문학적 상상력을 지금 거의 다 봐와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 작가님이 비트코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였거든. 근데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셨는 것 같아. 좀 금융이라든지 하여튼 이쪽 뭔가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셨는 것 같아.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강했다라든지 지혜의 족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맥락이 거의 같은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래가 옛날에 지혜의 족보인가? 고태버스인가? 오 작가님 이런 말에서 말했잖아. 나는 비트코인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말씀을 뭐 하시던가 누가 하던가 뭐 그랬는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비트코인도 몰랐을 텐데 뭐 재수의 딜레마라든지 그죠? 응징 이런 거 주지의 사실 이런 얘기 막 하거든. 분명히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오 작가님 비트코인 몰랐을 때란 말이지. 야 그걸 왜 했지? 이런 이야기를 왜 하지? 모르겠어요. 여기 진짜 어떤 작가님은 비트코인에 최적화된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오 작가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렇게 처음에 접하면 나도 그랬지만 나도 블록체인 도대체 뭐고 뭐 채굴 가는데 채굴 뭐 위에 대로 이런 거에 막 꼽히거든. 저도 약간 머리가 이과머리라 가지고 약간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데 궁금하고 그렇거든. 어떻게 채굴하면 무슨 함수로 이래가 뭐 해싱이라 가는데 해싱이 뭐고 도대체 뭐 속도가 왜 빠르노 막 이런 거에 자꾸 꼽히는데 그 비트코인을 강했다부터 시작해서 지혜의 족보 그레이트 비트코인 달러의 비트코인과 달러의 지정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 슬쩍 이야기를 하긴 해도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큰 맥락은 이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술보다는 이 화폐라는 현상, 화폐 현상이라는 현상, 그리고 민간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화폐 현상, 인문학적 현상을 재현했다는 게 핵심 같아요, 핵심. 그게 딱 느껴지면은,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그때 좀 보완해 나가면 되니까. 저도 지금 조금씩 알아가려고 하는데, 부딪히지.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데, 크게 막 애달고 이런 건 없어요. 어려운 말들 많잖아요. 합의 알고리즘이라든지, 많잖아요. 그죠? 해시 함수 갖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걸림돌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알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예, 또 이야기가 지지부진하게 또 길어졌는데, 하여튼 비트코인 1억 기념으로 영상도 남기고, 또 모빅도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영상 한번 남겨봅니다. 목소리 여간 좋죠? 월요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월요일이 셀러리맨 월요일날 제일 힘들잖아요. 예, 월요일 저녁 시간, 편안한 저녁 시간 내시고, 또, 비트코인 1억 넘고 앞으로도 왜 될지 예의주시하면서 봅시다. 이게 어떻게 올해 1억 찍고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네, 그죠? 비트코인은 항상 흥미진진해요. 한시도 본인한테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게 비트코인이거든. 나도 모르게 비트코인에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좋다가 싫었다 이러다 보면 내가 거기 완전 흠뻑 빠져있다니까. 밀당의 고수, 비트코인은 진짜 밀당의 고수라니까. 이 상승장 때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 1억, 이야, 이렇게 어느 순간 또 뒤통수 오지게 때리거든요. 그때는 비트코인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다 보면 몇 번이 가다 보면요, 비트코인에 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 뭐라 그래요. 밀당의 고수라니까 비트코인. 완전 가스라이팅 때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더리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비트코인만 보인다.
고수지, 고수. 진짜. 아이고. 비트코인이 진짜 사람 인격이라고 하면 진짜 이건 희대예요, 희대예요, 진짜. 카사노바라니까, 희대의 카사노바. 진짜 남녀 불문하고 막 본인한테 막 흠뻑 빠져들게 막 헤어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진짜 불세출의 카사노바 코인이에요. 아이고, 저 보이세요, 그래. 비트코인 3개나 일가무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좋아가지고 1억 찍었는데도 또 다시 사모은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 보통 내기가 아니죠, 비트코인. 아이고, 참. 예, 주절주절 뭐 농담 반, 진담 반 더들어봤습니다. 예, 월요일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 다음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예.